진짜 인생 편하게 산 사람이 아담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가 여기에 다 들어있었어. 게시냅스가. 인생 거저 살았어. 아담은. 근데 또 오래도 살았어. 900몇 년을 살았어. 근데 아담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아담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시냅스를 안 만드시고 거울만 달아놓으신 거예요. 네가 해 따라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담과 똑같은 시냅스를 만들도록 거울을 붙여놓으신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잠깐 청소년 친구들 때문에 너희들 잘 들어. 뒤에 중학생 잘 들어. 여러분, 지구는 한번 여기 물어보자. 지구는 만들어진 지 6,000년 됐을까요? 46억 년 됐을까요? 46억 년 됐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큰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전혀 믿지 않아요. 성경은 지구가 만들어진 지 6,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46억 년 있다고 믿는 이 친구들은 성경을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을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라. 하나님은 6,000년 전에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을 1살로 태어나게 했을 때 아담이 1살짜리 애기였다? 30살짜리 어른이었다? 어른으로 만들었어, 아담. 아담이 응애 하면서 큰 게 아니야. 그치? 그치? 하나님 성인의 1살짜리를 만들었지. 그럼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지구를 만들면서 1살짜리 지구도 만들 수 있지만 46억 년 된 지구를 6,000년 전에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면 지구를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와. 46억 년은 지금 6,000년 전에 46억 년 묵은 지구를 하나님이 6,000년 전에 만들어 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46억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차피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뭘 믿어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친구들. 알겠니? 우리 친구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뭘 믿어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차피 지구가 46억이 됐는지 6,000년 됐는지 몰라. 6,000년 전에 산 사람이 어딨어, 지금? 어차피 추정하는 거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성경 뭐라고 써있다고요?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써있어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또 지구는 6,000년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또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별들은 뭐 500억 년, 뭐 100억 년,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거리에 있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야 있는 별에서 빛이 오고 있어. 그럼 저거 출발한 지 몇 년 됐다는 뜻이야? 100억 년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먼 데 별이 보이려면 100억 년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보다 저 별보다 지구가 먼저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그러면 지구는 저 별이 오는데 100억 년이 걸렸으면 적어도 이 지구는 몇 년 된 거예요? 100억 년은 돼야 저 별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좀 어렵게 얘기하나? 우리 친구들한테 아주 어렵나?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지구는 오래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저 많은 별들이 저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구 쪽에서 만들어져서 멀리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멀어진 거예요. 별들이. 그러니까 넷째 날, 첫째 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별을 만들 때 여기서부터 뿌려놓으신 거예요. 저쪽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저쪽에다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도 저 별을 보였다 안 보였다? 저 100억 년 멀리 있는 저 별은 언제부터 보였던 별이냐면 첫날부터 보였던 별이에요. 여기서 간 별이에요. 저기서 온 별이 아니라고, 빛이. 아시겠습니까? 원래 빅뱅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상상을 해본 거예요. 하나의 물체가 퍼졌다라고 보는데 지구로부터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빅뱅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별들을 세웠어요. 이렇게.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이런 단어 혹시 본 적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이런 말을 해요. 성경 또 안 읽으시나? 시편에 그런 말씀 있어요, 여러분. 차일처럼 펴셨다. 철을 피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쫙 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기자가. 그럼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그럼 그날부터 보인 거. 근데 너무 멀리 갖다 놨기 때문에 저 빛이 멀리 있을 뿐이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6,000년 됐다는 걸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들이요, 사실 핫도그들이 뒷부분도 모르면서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써놓은 이론에 많은 학교 교육이 거기를 파묻혀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성경은 이렇지만 이건 신화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가르치는 걸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성경을 믿도록 아이들 훈련시켜 주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유튜브에서 창조과학 파트들을 좀 찾아서 쭉 보시고 아이들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다른 거 가르치지 마시고 거기서 창조과학에서 가르치는 과학적 진리들을 아이들이 정말 달달 외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성경이 믿어집니다. 창세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 기초가 없는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지나간 걸 했고, 자, 다시 거울 예언으로 왔어요. 거울을 달아놨다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사가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1000개 나무에다가 거울을 붙여놨다는 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엄청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기야, 네가 인간이 되려면 태어났으니까 사람 되는 게 아니야. 너 인간 되려면 천족의 시냅스를 잘 만들어야 돼. 천족의 시냅스를 만들려면 너 잘 따라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따라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부모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애는 따라하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부모는 뭐 하도록 되어 있다? 잘 보여주는 존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 이 아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시냅스가 잘 만들어지게 하려면 너 어떻게 된다고요? 얘한테 잘 보여줘라. 이 부탁을 해놓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탁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여주도록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경험 시키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왜? 뭘 해야 만들어지니까 좋은 경험을 시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좋은 삶을 살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뇌 발달의 첫 번째 도구는 뭐다?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내가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애랑 싸우는 거예요. 맨날 로직 싸움을 하고요, 인상을 쓰면서 내가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없어! 하고 애한테 소리를 질러. 근데 아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게 거울 유전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은요, 따라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따라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나랑 싸우는 거야. 나랑 자기가 살면 나 따라갈 건데. 이렇게 된다는 뜻이.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싸워야 돼요? 내 시냅스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정말 좋은 환경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똑같은 걸 물려주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 싸우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 뇌를 발달시키는 도구다. 이해됐죠? 자, 보세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아유, 저러면 걷는 게 쟤비랑 똑같아요, 똑같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살았다? 아빠 걷는 걸 보고 있었어요, 재수없이. 보고 있었어,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 이미 여기서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아빠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했더니 밥 먹으면서 폰 하고 있죠? 엄마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 애는 밥만 먹고 있지만 눈은 뭘 보고 있어요? 세 사람의 시네스 모양을 갖다 달라?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TV 좀 그만봐라, 게임 좀 그만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이렇게 잔소리하기 전에 나와 싸운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부모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삶으로 잘 살아내는 것에 나와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와 안 싸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온전치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아이한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펴. 안 읽어도 돼. 그냥 디스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DP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침침하니까 이러고 있어 10분만. 이러고 있으면 애는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책 있는 앞에 가서 책을 골라서 보고 있어. 너 왜 책 보니? 모르겠는데요. 그냥 보게 됐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왜 보고 있다고요? 거울 유력 때문인 거예요.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여줘야 돼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4학년부터 학교를 안 다녀서 초, 중, 고 졸업장이 없습니다. 자, 제 아내는 이제 25년 직장생활 하다니 그만두고 이제 집에 있었어요. 홈스쿨이라는 걸 시작했죠. 근데 첫 3개월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24시간 둘이 집에 있으니까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24시간 애가 눈앞에 있으니까 24시간 잔소리가 나가는 거지. 3개월 되니까 제 아내가 미쳐 죽겠다는 거야.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정신병원에 갈 것 같다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막.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애를 보니까 이게 자꾸 잔소리가 나가는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애를 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애를 안 쳐다보고 살아야만 내가 살겠다 싶어서 애를 안 쳐다볼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30세끼 밤만 딱 차려놓고 그냥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달 만에 성경 일독을 했어요. 여러분 3개월 만에 성경 일독을 하려면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3개월에 해보려면 하루 몇 시간이나 봐야 될지 직접 해보세요. 최소한 5시간, 6시간 매일 성경을 보지 않으면 3개월 만에 일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3개월 만에 일독을 끝냈다는 얘기는 진짜 애 안 쳐다보고 성경만 봤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애 밥을 먹으러 밥을 차려놓고 성경을 보고 있었대요. 그 당시 우리 아이는 아침 한 11시까지 잠을 자는 아이였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잠을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자요? 잠을 퍼자는 거죠. 잠을 퍼자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 아이가 지금 11시인데 자고 있어. 근데 학교에서 지금 친구들은 지금 몇 교시가 끝났어요? 벌써 3교시가 끝났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엄마 심정 어떨까요? 속에서 얼굴이 남죠. 속 터집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니까 그걸 안 보고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분위기가 묘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애가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야. 홈스쿨은 스쿨 앳 홈. 학교에서 공부하는 놈을 끌어다가 집에 앉혀놓고 집에서 공부시키는 거, 이게 홈스쿨이 아니고 그리스도 센터 앳 홈. 그리스도가 부모의 삶의 중심에 든 삶을 부모가 먼저 살아내는 거구나. 그럼 애는 보면서 따라오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게 우리 집에 홈스쿨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삶을 살아내면 얘는 보면서 그냥 따라오는 거. 이게 홈스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내가 먼저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나가는
그 자유를 가지 않으면 아이와의 유대감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울들의 말합니다. 자, 정치성을 정리합니다. 자녀가 시냅스, 뇌발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도구는 뭐다? 부모. 뭐다? 누구다? 네. 누구다? 그러면 나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다? 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언제 빡 도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내가 빡 돈다는 얘기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빡 도는 이유가. 다 내가 받은 상처와 경험이 나를 빡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잘 스스로 다스려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밝고 건강한 삶의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 잘 싸워 이기는 그것이 첫 번째 원리. 자, 두 번째 원리. 시냅스가 발달된다는 것은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시냅스가 천족의 모양을 만드는 게 뇌발달인데 천족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위바위보를 왜 하고 있어 지금? 지금 뭐가 있다고? 시냅스 발달에는? 안 들으니까 지금 모르잖아. 이 중요한 얘기 너에게 진짜 필요한 얘기 지금 했는데 모르잖아. 그치? 자, 들어봐. 시냅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천조개가 응? 그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어. 뭐가 있다고? 그게 뭔지 모르지? 아니까 결정적 시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 무슨 뜻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응? 딴짓 그만하고. 자, 이 결정적 시기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나이에 키 좀 더 커보겠다고 키 크는 약을만 먹고 칼슘만 먹으면 키 커야 할 거예요. 아, 그죠? 왜 할 거예요? 결정적 시기가 지났다는 거야. 키가 자라는데. 몸이 자라는데도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 천족의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내는데도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봉지를 열었을 때는 어때요? 이 차리기? 말랑말랑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죠? 맞아요? 아이들의 뇌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하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다 뭐가 젖어요? 오락실이 젖고 책을 읽고 있으면 뭐가 젖어요? 도서관 이게 잘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차력을 뜯어놓고 한 3, 4일, 5일 해서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 굳어있죠. 그럼 그거를 뭐 만들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자녀들은 말랑말랑한 지금 하나님이 이거 말랑말랑한 차력을 지금 상태야. 근데 저처럼 50대가 중반이 넘어가면요 책을 읽어봤자 한 페이지 넘기는 순간 앞에 등장인물이 기억이 안 나. 무슨 얘기냐면 벌써 딱딱한 찰흙 같아서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목사님 설교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응? 근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걸 발견했는지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그런 걸 6절에 어떻게 써있냐면 6절에 땅에 물이 솟아 젖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땅 밑에서 물이 솟아서 흙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촉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7절에 그 흙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 만들었어. 그럼 사람 하나님이 마른 흙으로 만들었을까? 젖은 흙으로 만들었을까? 우리 몸에 물이 70%잖아요, 여러분. 물이 젖은 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석하는데, 오늘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뭐야, 젖은 흙으로 만들었네? 자, 젖은 흙으로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만들 수 있지. 근데 딱딱한 흙으로 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죠. 우리 뇌가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 너희들은 지금 어떤 뇌 상태다?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뇌 상태야. 그래서 니네들이 뭘 하자면 지금 니들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니네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엄마는 맨날 게임하고, 엄마는 맨날 스마트폰 보고 나만 못하게. 아빠는 맨날 게임하면서 나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빠 뇌는 이미 어떤 상태라고요? 굳었어. 해도 만들지도 않아, 저기 잘. 불쌍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나도 해대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땅속에서
물이 솟아 촉촉한 흙 상태야, 지금. 알겠니? 지금 뭘 선택하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 시기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책에 자세히 있으니까 보시고, 특히 주의력 관련돼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설명하자면 이게 뭐냐면 사람의 뇌는 모든 정보를 다 받지 않아요. 카메라랑 다른 거야. 카메라로 보세요. 카메라로 앞을 찍으면 여기 있는 게 다 찍힐까요? 선택적으로 찍힐까요? 카메라를 여기 딱 찍으면 여기 찍었는데 저기 TV 출연 특강 CBS 세바시 이걸 찍었는데 S자는 안 나오고 T자는 안 나오고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카메라는 100%를 찍어요. 뇌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뇌는 내가 주의를 기울인 것만 인지하게 돼 있다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뽀로로 같은 걸 보잖아. 어릴 때 뽀로로를 보면 내가 뽀로로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봐야지 여기서 그 의지가 만들어지는데 주의력이. 뽀로로는 어때요? 내 주의력과 상관없이 눈을 사로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뽀로로 볼 때 엄마한테 이런 착각하면 돼. 아유 우리 애가요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지 뽀로로를 2시간이나 집중해서 봐요. 그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애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시각 자극이 오면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저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라는 내 노력을 해야만 그 주의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뽀로로 같은 걸 보면서 그 주의력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시기에 강한 자극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게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실에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이 말을 하면 선생님 말소리를 자꾸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데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뇌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다 산만하고 딴 짓을 해. 다 뇌가 아이들이. 그러다가 영상 들어오면 또 모두 쳐다봐. 영상 끝나고 말 시작하면 또 다 딴짓해. 그다음 영상 들어오면 또 다 쳐다봐. 진짜 여러분 그런지 아세요? 뇌가 그런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바뀌어버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면 안 돼요. 집중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력 이게 망가져가지고 이 결정적 시기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자 오늘은 그 얘기는 그걸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발전되면 이 팝콘 브레인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책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서 그 내용을 보시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언어 얘기를 할까, 언어. 자, 언어는, 시간 꽤 많이 갔네? 언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언어만큼만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10초 동안 아무 생각이나 자유롭게 한번 하세요. 아무 생각이나. 단 스페인어로 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세요. 스페인어로 아무 생각이나 하세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스페인어를 모르잖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언어라는 도구를 써야, 언어라는 걸 사용해야만 사고가 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나 교회나 학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요즘 애들은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사고력이 떨어져요.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말은 전적으로 무슨 문제다? 언어 시냅스의 발달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인 거예요. 바로 언어를 만드는 결정적 시기에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그 언어 연결이 안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언어가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보세요. 아이가 인형이나 장난감 갖고 올 때 보세요. 인형이나 장난감 갖고 올 때는 조용히 놀아요. 혼자 뭔가 쭝얼거리고 있어요. 자, 쭝얼거리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언어라는 시냅스 모양을 만드는 중인 거예요. 자, 시냅스는 누구만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더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놀면서 쭝얼쭝얼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뭘 만드는 중이다? 언어라는 시냅스를 만드는 거야. 근데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는 말해야 안 해요. 그러면 엄마가 스마트폰 뒤밀고 지금 뭐 어떻게 달라고 뜻이에요? 그래서 애한테 딱 장착해놓고 어떻게 달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는 얘기면 여기는 모양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이 차이가 이 결정적 시기에
너무 중요하게 아이들의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언어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소리를 들으면 언어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에요. 소리를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의미로 바꿔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소리를 의미로 바꿀 때 언어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를 계속 저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 계속 귀를 기울이도록 해줘야 여기 언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책을 읽어주고 있으면 아이는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뭘로 바꾼다고요?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이 뽀로로는 이걸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뽀로로도 말을 해, 하기는. 근데 뽀로로 소리를 의미로 바꾸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화면을 보고 있으면요, 이 시각자극이 뇌의 주의력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 소리를 의미로 바꾸려는 주의력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의미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이 미국 영화 볼 때랑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이 미국 영화 보면 화면 보여 안 보여? 화면 잘 보이지? 그런데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의미를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내가 뭘 하고 싶어져요? 뭐에 집중하고 싶어져요? 자막을 봐요. 자막. 화면과 자막을 일치시키는데 주의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소리를 의미를 못 가. 그러니까 자막이 있는 영화를 여러분 100년 동안 매일 봐도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리를 의미를 바꿀 걸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 상태가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아이들이 유튜브 보고 뭐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그 화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줄 때랑 뽀로로를 보고 있을 때는 뇌의 상태는 완전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북이 똑같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주의력이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는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리를 언제 의미로 뇌를 바꾸냐면 관계가 있을 때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되게 주의를 기울여 들으려고 해요. 근데 상관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주의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처음 보는 술 취한 사람이 막 나한테 뭐라고 떠들고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해? 막 가서 들으려고 하네요. 근데 내 남편이 내가 말하는데 말하는 듣고 있지 않고 딴짓하면 승질나잖아요. 그죠? 관계성만큼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아이들에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걸 상황에 맞게 대답을 듣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뽀로로 보잖아요. 뽀로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 아이가 뽀로로 보면서 뽀로로한테 말을 걸어요. 질문을 해요. 그럼 뽀로로가 우리 아이한테 대답해주고 갈까요? 걔 그냥 갈까요? 제가 한 번도 대답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뽀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애가 딴짓하고 있으면 뽀로로가 지 말 안 듣고 딴짓한다고 우리 애한테 신경질 내야 돼요. 저는 신경도 안 내요. 그리고 A 입장에서 보면 저 친구는 나랑 관계가 있어 없어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 존재가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유 우리 애는요 뽀로로로 말 다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왜냐면 뽀로로 보고 나면 뽀로로라고 소리 다 하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뽀로로로 말 배웠대. 진짜 들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말을 잘해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혼자 떠드는 소리. 이런 애들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보잖아요. 선생님 말을 시작하면 저분은 나의 누구예요? 선생님. 관계 있어 없어요? 그럼 저분의 소리를 의미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딱 시작하면 지도 말을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래요. 상황과 상관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락도 없는 말을 그냥 혼자 해야 또 아무런 지금 이 주제가 아닌데만 말을 해요. 상관없는 말을 그냥. 여러분 이거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소리예요 소리.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우리가 예방교육한다고 들어가 보면요 정말 수업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많은데 지 얘기를 해 괜히. 주제도 없고 많지도 않는데.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가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시냅스 모양을 만들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짓하고 살고 있으면요, 그게 안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혼자노예요. 하나님은 우리 뇌에다가 거울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타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 13살까지는 늘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요. 자기가 뭐가 돼 있잖아요. 소방관도 돼 있고 왕자도 돼 있고. 왜? 판타지로 들어가야 역할 놀이를 해요. 역할 놀이는 언어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근데 엄마 설거지 해야 되니까 뽀로로 보고 있어. 그럼 역할 놀이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를 찍어보면요. 보세요. 뇌를 찍어보면 일본 도쿄 대학에서 찍었는데 TV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친구들은요. 측두엽이 손상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뇌가 손상된다는 거 외부 충격만 생각했잖아요. 그동안. 그죠? 빵 부딪히면 손상된 이런 건 생각했는데 실제로 TV, 스마트폰 보는 애들의 뇌를 찍어보니까 측두엽이 망가져 있는 상태. 망가졌다는 거예요? 시냅스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시냅스가. 왜 없어요? 여태 설명했잖아. 뽀로로 보고 있으면 소리를 의미를 바꾼다 안 바꾼다? 그리고 여기 시냅스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공기가 3분의 1 빠져나가는 거 안 보이지만 3분의 1 빠져나가면 손을 못 쉬듯이 이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생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한참 설명하다 과제를 줘요.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는 이러이런 내용을 이러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해보자. 이해했지? 자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럼 손을 들어. 선생님 지금 뭐하는지 아네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 걔가 딴짓하지도 않았어요. 저를 보고 있어서 분명히. 근데 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 보고 있던 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이 아이들 30살 때 본격적으로 뽀로로 보면서 사는 세대들이 늘 TV, 컴퓨터,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거 미루고 살면서 뭐만 사용한 거예요? 시각적인 거, 소리를 의미를 바꾸는 거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러고 7, 8년을 살아서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 시켰잖아. 뭐 시키니까 네? 뭐 하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음성을 들어서 단어 맞추고 문장 맞추고 맥락 맞추고 고지 맞추고 아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거라고 말씀하시네. 빨리 해야 되겠네. 이런 거 안 했는데요. 그냥 선생님 얼굴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뭐 해야 되는 건가요? 해석하세요. 딱 이거 딱 이거. 저는요 정말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 얼굴 보면서 좋아하는 중이었어 앉아가지고. 중학생들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강의 끝나고 책 사인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오셨어요. 수장님 제가 중학교 교사인데요 중학생들도 똑같아요. 그래. 뭐가요? 다음날이 현장학습 가는 날이라서 설명을 한대요. 얘들아 내일 현장학습 가니까 복장은 어떤 수준으로 입고 와야 되고 준비물 뭐뭐를 각자 챙기는 거고 몇 시에 어디를 집합해야 된다 필요한 얘기를 쭉 해준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 그러면 애들이 교실 밖으로 안 나가고요 교탁 앞으로 몰려나요. 교탁 앞으로. 선생님 내일 교복이에요 사복이에요? 니네 교실 꼭 있지 그런 애들. 여러분 미쳐 돌아가신대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종례 시간에 말을 안 한대. 어차피 안 듣는데 그래서 무조건 쓰는데 칠판에 할 말 있어. 1, 2 쓴대. 그리고 써라 그런대. 써도 확인한대. 다 썼고 나는 집에 가. 안 써? 못 간다. 써라. 써야 간다. 다 쓰게 한대. 여러분 이거 안 듣는 것일까요? 못 듣는 것일까요? 이거 못 듣는 거죠. 우리 어머니 태어나서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시다면 여기 자전거 타는 시냅스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안 했으니까 못 넣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를 안 타시는 거야 못 타시는 거야? 못 타는 거죠. 시냅스가 없으니까. 사람이라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사람인데도 왜 못 타니가 아니라 시냅스를 만들어야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뇌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냐가 시냅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문자나 얘기도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 강의 주제라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강의를 찾아서 보도록 일단 안내하겠고요.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죠. 일단 이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제 10살이 지나면 글자를 의미로 바꾸는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10살 이후부터는 글자를 의미로 바꾸는 걸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손에 있으면 책을 읽을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건이 바로
심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손에 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들고 심심해 책 보고 싶다. 심심해 책 읽어볼까?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손에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전두엽에 문자를 의미를 바꾸는 시냅스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2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냐, 스마트폰을 하고 있냐, 책을 읽고 있냐는 바로 여기에 모양을 바꿔서 데스티니를 바꾸게 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찾아서 엄마 심심해 그래 옆구리 찌를 때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책 읽고 싶어서 옆구리 찌르면서 심심해 그러겠어요? 속셈이 뭐야? 속셈 찌르면서 요구한 게 뭐야? 심심하니까 폰 내놓으라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TV 켜달라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게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10분만 참고 견디고 버티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된다, 안 돼 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주지 말고. 그러면 애는 보채다 안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어딘가 가서 뭔 짓을 하고 놀고 있습니다. 뭘 늘어놓고. 맞아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틀어주면 뭐부터 한다? 오락실부터 짓는 거 여기다 결정되시기.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나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자,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별짓 다 하는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산다? 별짓 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삶이 곧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삶이 곧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너무나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락실밖에. 제가 요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지, 아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쳐보고 있는지, 무슨 검색을 할 때도 유튜브 가서 검색하거든요. 요즘 꿈이 뭐니,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뭐, 그러면 10명 중에 9명 유튜버가 되겠다. 잘 들으세요. 이 친구들 잘 들어봐. 지금 유튜버로 돈 버는 사람들,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지구상에 유튜브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유튜버로 돈 버는 그 사람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별짓 다 하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이거만 쳐다본다고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아, 쳐다봐. 그럼 맨날 이러면서 나 유튜버 될까 했어. 근데 이제 20년 뒤에 자기가 이제 그 어른이 됐어. 유튜버 되는 게 꿈이었거든. 근데 유튜버가 없어, 지구상에. 여러분, 유튜브가 20년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어머니들, 20년 전에 중학교 다니던 어머니들, 고등학교 다니던 어머니들, 싸이월드. 알죠? 지금 싸이월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싸이월드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지만, 지금 한국 사람 중에 싸이월드 하는 친구들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유튜버 보고 있다고 해서 유튜버 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있다 유튜버 되겠다고 꿈을 키웠는데 어른 돼서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없어지고 상해. 뭐 할 건데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지금 별짓을 다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별짓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만들어집니다, 시냅스. 그래서 지금 이거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 아이들의 운명을 다 바꿔놓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3분의 1 쪼그러든다는 것은 무슨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거실에 있는 TV를 치우세요. 자, 보세요. 치우라요, 치우라. 없애라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할 건 없어요. 치우라. 어디로? 부모님 침실 쪽으로 반드시 옮겨놓으세요. 거실 입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집은 도저히 방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기로 한 번 씌워놓으세요. 포도버가 놓으시고. TV만 없어져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책을 읽는 걸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만 읽을까요? 여러분 별짓 다합니다. 별짓 다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별짓 다하는 시놉스를 만들어야 돼요. 왜?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기계가 지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지능을 가지면 우리 일자리의 70%를 기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취직이 된다 안 된다? 자, 취직이 안 됩니다. 취직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별짓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취직 안 된다면 어떡할 거야? 별짓 다 해야지. 누가 별짓 다 할 수 있다고? 별짓 다 하는 시놉스를 지금 살아내. 별짓 다 지금 만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심심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뭘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게 해놓으면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아무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머리가 좋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 시냅스 모양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 보고 TV가 너무 보고 싶으시면 애들 다 재워놓고 밤새 보라고 그랬어요. 체력이 되면 아빠한테. 요즘 TV는 밤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어차피 끝날 인생이니까 밤새 보던 거예요. 벌써 차력으로 말하면 다 굳었어가지고. 자,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처럼 해주세요. 잡스, 자식들한테 스마트폰 줬다 안 줬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지도 않았고 본인도 안 했다는 거 집에서. 자, 이거 읽겠습니다. 잡스는 매일 저녁 시작. 잡스는 집에서 저녁밥을 먹으면 그 식탁에서 아이 앉혀놓고 책도 같이 읽고 질문도 하고 이 시간을 꼭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밥을 먹고 치웠으면 아이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성경도 읽고 이야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책도 읽고 질문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같이 뒹굴기도 하고 뭔가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시냅스를 만드는 거지. 그거 공부하지도 않는 공부하라고 앉혀놓고 그래봤자 딴 생각 돌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도 이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님들도 항상 스마트폰 손에서 치워서 바구니 같은 데 넣어놓고 아이들과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스마트폰이 하고 싶으시면 너무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다 중독자인 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애들을 빨리 재우세요. 애들을 빨리 재우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이들 일찍 재우시고.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잠 진짜 안 자거든요. 스마트폰만 치워도요, 얘들이 볼 게 엄마 얼굴밖에 없어 보세요. 잠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있으면. 하품 나오죠. 그런데 번쩍번쩍거리고 자극적인 게 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들 지금. 얘들 10시 전에 다 재울 수 있어요. 뭐 TV, 컴퓨터, 스마트폰 꺼놓으면요 안 잘 수가 없습니다. 졸려서. 근데 번쩍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12시간까지 안 자면 교실에서 어떻게 해요? 다 졸고 앉았는 거예요. 다 자고 앉았고. 그리고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잡스도 이렇게 살아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애들 다 재워놓고 부부가 침대에 넣어서 밤새 하세요. 어차피 끝나는 생들이니까. 애플의 창업자. 자, 에스키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따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내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해 담갔다가 매끄럽게 피해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던. 그럼 그걸 눈 속에 다 묻어. 그게 다네.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던. 얼어붙은 칼날을 핥아먹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혀가 바로 싹 비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네요. 근데 이게 만만 있는 게 아니죠. 혀가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창끝에 살점이 떨어진다고 피가 솟는데 이거 감각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감각이 무뎌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거 하고 있으면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맛있고 좋긴 좋았는데 어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결국 목숨,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잡혀있으면 내가 뭘 할 때마다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시냅스. 그러면 내가 뭘 하냐가 결국은 뇌를 구성하기 때문에 100가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락실만 적으면 오락밖에 할 수 없는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빠르고 편한 거에만 반응하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안 만들어지는 100가지. 이 100가지를 하면서까지 과연 이걸 지금 이 결정적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20살부터 이거 써도 돼요. 앞으로 100세 시대거든? 그리고 20살부터 이거 써도 돼요. 앞으로 몇 년 쓴다고? 80년 지겹게 쓸 거야. 근데 지금은 찰흙으로 말하면 말랑말랑한 이 찰흙, 이 시기. 이게 영원히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20살 지나고 30살 지나면 점점 이게 딱딱해져요. 그때 이거 쓰는 거야.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쓰면 엄청난 대가지를 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천족의 시냅스. 여러분 이것은 우주보다 큰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기에 잠재력에 내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이 선택권을 오락실만 짓는 선택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갈 때까지는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 시기를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카톡 때문에 스마트폰에 든다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근데 컴퓨터를 키면 카톡 될까 안 될까요? 해요. 다만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지. 침대로도 가져갈 수도 없고 학원에 들고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시냅스를 만들 기회, 선택의 기회가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구가 없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톡 하겠다고 스마트폰을 쓰면 카톡 하려고 쓰는 거지만 사실은 카톡만 해요? 이거 들고 화장실 가야 하고요? 이거 들고 침대로 가야 하고요? 이거 들고 학원 가야 하고요? 그러면 다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선택대로 만들어지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살면 무기력함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투지폰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투지가 필요해. 투지 파이트 익스피리언스.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아직은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떠드는데 나만 꾸준히 핸드폰이고 왕따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친구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 당합니다. 왕따 별게 아니에요. 왕따는 자존감 문제일 뿐입니다. 없이 살아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요. 왜? 다른 도구가 있거든요. 컴퓨터 때문에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리고 이걸 손에서 치우세요. 파이팅 스피치 가르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여기 아이들 투지폰을 바꿔주면 뭐가 필요하냐면 엄마들이 또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만 바꾸면 얘만 외로운 섬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모든 엄마들이 같이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푸른마을교회 초등부 한 1학년, 6학년까지 한 뭐 몇 명, 한 10명, 20명 되나? 이 20여 명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동시에 부모님들께 다 결정을 해서 싹 바꿔줘야 돼요. 다 투지폰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불만이 뭐가 생기겠어요? 다 같이 안 쓰는데.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들은요, 제 강의 듣고 전체 100% 다 바꾸는 경우가요, 수백 개 학교가 높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걸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렸어요. 그걸 바꿔놓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미 우리 아이가 뭐 중고등학생이 돼서, 그게 너무 지금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하냐면, 아이 스마트폰을 투지폰처럼 쓰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간관리 프로그램인데, 구글 앱스토어에 가면, 구글 플레이에 가면,
패밀리 링크라는 것을 설치하면요. 부모는 부모 폰에, 자녀는 자녀 폰에다 설치를 해요. 그러면 두 폰이 동기화가 됩니다. 이게 동기화라는 게 뭐냐면 두 폰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폰에서 애 폰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폰, 잘했어. 네 폰 저가 할 필요가 없어. 엄마 폰에서 자녀 폰이 다 보여.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용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9시부터 10시까지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0시가 되면 자녀 폰이 투지폰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해라, 이거 갖다 놔라, 이런 싸울 필요가 없어. 자동적으로 투지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앱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버스 타고 다녀야 돼서 버스 앱이 필요하다면 버스 앱을 살려놓을 때 유튜브는 엄마 폰에서 막아놓으면 애 폰에서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지폰처럼 스마트폰을 쓰도록 만들어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쓸 거면 그냥 투지폰 쓰는 게 제일 좋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이렇게라도 쓰세요. 근데 이제 여기 어떤 문제가 생겨 애가 저 앱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앱을 삭제하면 네가 스마트폰을 안 쓰겠다는 결정으로 알고 한 달 동안 데이터를 정지시켜놓겠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정지 한 달 들어간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한 달 정지 먹을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지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그 통신 다시 해제했을 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설치하고 이번에도 삭제하면 2달 동안 스마트폰 정지 들어간다. 그럼 아이가 2달 정지 먹는 게 좋겠어요? 하루에 1시간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 판단을 스스로 하게 하는 거야. 그 책임도 스스로 지려. 이게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보스가 된다는 걸 그랬죠. 여러분 부모님들 집안의 보스가 부모라는 걸 아이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뭐 하는 아이예요? 지가 보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협박해. 나 그거 안 해주면 학원 안 가! 아니 학원 누구를 위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쩔쩔매고 또 그래 학원을 가야 되니까 풀어줄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엄마들이. 여러분 집안의 보스는 부모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 학원 안 가, 학교 안 가. 그럼 그걸 왜 엄마한테 협박을 합니까? 지가 보스인 줄 아는 거예요. 학교 안 가겠다 그러면 두세요 그냥. 밥 안 먹겠다 그러면 두세요. 한 일주일만 굶겨보세요. 그리고 집안에 누가 보스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보스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폭영화에 보스들이 막 소리 지르나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 지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냥 앉혀놓고 차분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요금 누가 내주고 있지? 그러면 이거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지? 내가 너한테 엄청 특혜를 베풀어서 이걸 좀 허용해 준 거야. 그러면 엄마와의 규칙을 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다. 그 규칙이 여겨지면 엄마는 스마트폰을 정지시키는 거다. 이걸 그냥 쿨하게 얘기를 하는 걸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몇 시간 밤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면 딱 갖다 놓게 하는데 안 갖다 놓고 하면 정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집안에 부모가 보스라는 걸 아치라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타임, 밤 10시, 등교전, 또는 식사 시간. 식탁에 스마트폰 손에 안 들고 식탁에 앉는 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와서 밥 먹는 데 집중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스마트폰 들고 식탁으로 오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규칙들도 만들어서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할 걸. 근데 이런 모든 거를 알아보려면 투지폰 쓰면 아주 깔끔해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는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양보해서 이거 여러분 다 있어요. 책에 방법들 쭉 있으니까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유튜브에 보면 제 강의 많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거 한 70% 정도 얘기했고요. 이 강의 꼭 들어보세요. 이 강의. 이거 들어보시고 영리한 자들이 있는 거는 이거 꼭 들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아이들 책 좀 읽히시고 같이 읽으면서 얘기도 좀 나누시고 특히 아빠 보고 이 책을 자녀들에게 좀 읽어주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가족이 같이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많이 생각해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걔가 6학년 중학교 1학년 애가 자녀에게 스마트폰 쓰는 애였는데 스마트폰 위에다 엄마가 이 책을 사가지고 스마트폰 위에다 올려놨대요 그냥. 근데 애가 뭐지 하고 읽었대요. 읽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가 이 책을 이제 해줬어? 이 책을 이제 해줬냐고. 그리고 자기 이제 스마트폰 안 쓰겠다고.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책을 읽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책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애 앞에서 책 읽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부모님들. 엄마가 책을 다 읽네, 뭐 이런 감동을 한 거. 책 많이 쳐놨는데 현금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내도 돼요. 제가 아예 계좌번호 이렇게 저기에다 계좌번호를 줄 테니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또 현금 없으신데 사고 싶으신 분 있다면 찍어가지고 바로 팬뱅킹으로 보내시고 책을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렇고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좀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소자는 누구예요? 우리 어린이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우리 아이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려지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한 명을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걸 이루려면 그 1000개 누런 나무 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뜻을 이루려면 신약서 모양이 만들어져야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이루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양이 만들어져요? 오락실이 만들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두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먹고 잘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성황당식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찌를 때가 있지, 이 땅에서. 언제? 수능철에 바로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자녀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주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 틈에 그 하나님의 뜻의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가는 그런 아이들로 이 결정적 시기를 살아내도록 잘 도와주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혹시 뭐 질문 있나? 시간을 딱 됐는데 1분 남았네. 평가서 쓰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평가서를 저한테 주지 마시고 서로 좀 그 내용, 거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오늘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 모임, 여기는 구역 모임을 하나요? 주로 무슨 모임을 하죠? 목장 모임 할 때 거기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 집은 TV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거기 질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써 쓰시고 오늘 저한테 줄 필요는 없고, 그거를 목장 모임에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할 것 없이 한 번은 꼭 그 내용들 가지고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